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 정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고 내일 크리스마스인데요. 오늘 뭐 산타 랠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무난하게 상승으로 마감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뭐 항상 어제도 그렇고 아쉬움은 있네요. 왜냐면 오늘 고가가 0.92%까지도 올랐었는데 일단 아쉽게도 좀 마무리가 조금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감은 됐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은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그래도 일단 상승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보유한 종목은 딱 하나 빼고는 10종목이 넘는데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괜찮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수급 보시더라도 제가 계속 개인이 팔고 뭐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개인은 팔고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뭐 오늘 연기금 사모펀드도 이렇게 매수 들어오면서 지금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당일 추이를 보면은 조금 아쉽긴 한데 흐름이 좀 더 오르면서 참 시원하게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면서 마감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뭐 큰 선물까지는 아니어도 3천 그리고 1000스닥 넘기면서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과 그래도 하하호호 하면서 좀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도 뭐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불안한데요. 좀 더 1180원 밑으로 좀 내려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세가 계속 된다면 좀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내년 2022년 또 연초 랠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제 보유 종목 쫙 한번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지금 이제 겨우 한 페이지에 들어오네요. SK텔레콤하고 스퀘어 두 종목을 팔았기 때문에 한 페이지 들어오는데 코스피 종목은 전부 플러스였습니다. 예, 전부 플러스였고요. 오늘 일단은 코스피 종목 중에 추매한 건 없고 다만 이제 포스코를 추매할지 말지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할까 말까 하는데 좀 떨어지면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다시 올라갔고요. 이대로 올라가면은 뭐 할 수 없고요. 한 28만원 근처에서 좀 저는 매수하고 싶어가지고 일단 조금 다음 주에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때 이제 찍었던 26만원 선 이건 진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일단 배당률이 있고 또 PBR 밴드로 봤을 때 진짜 이 정도 수준이면은 거의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 0.4 정도 됐는데요, PBR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분할 이슈 때문에 좀 지지부진하고 또 내년 1분기가 조금 실적이 꺾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일단 결국은 다시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지면 매수하고 아니면 그냥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들도 뭐 다 조금씩 올랐고 특히 삼전은 이제 8만전자 이제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는 이제 7자 구경 안 했으면 저도 좋겠고요. 일단 형님이 계속 잘 가주면 동생들이 다 잘 따라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대차 어제 뉴스 공유 드렸었는데요. 어제 텔레그램으로 공유 드렸는데 정말 큰 뉴스입니다. 이게 진짜 제가 있는 뭐 단톡방 제가 이제 공대를 나오다 보니까 제 기계공학과는 아니지만 공대를 나오다 보니까 단톡방도 뭐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사실은 기계공학과는 거의 8, 90%는 자동차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내연기관 R&D 조직을 싹 바꾸고 전기차에 올인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내연기관을 이제 뭐 개발을 안 하고 엔진 개발 센터를 전격 폐지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엄청난 뉴스입니다. 이제 정말 그 대학교 이제 커리큘럼도 다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자동차 공학회도 가보고 했었는데 보시면은 막 엔진도 뭐 파워트레인 연구하는 게 있고 뭐 예를 들면 연료 분사 시스템 그 이제 뭐 연료의 분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또 효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뭐 배기가스 시스템 그 뭐 거기에 이제 질소 산화물이라던가 황산화물 뭐 이런 이제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정말 연구 분야가 엄청 많은데요. 내연기관은 연구할 게 많고 해왔고 그 부분들이 싹 바뀐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 연구 인력들이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 친구들도 이제 현대차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제 친한 친구는 이제 수소차 쪽에서 있어서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진짜 이거 내연기관 평생 연구하신 분들 교수님들도 그렇고 혹은 하긴 더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들은
일단은 대학원생들 참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현대차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긍정적으로 본 거죠.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래는 전기차라고 다들 보는 겁니다. 이제 내연기관은 환경이 중요시되는 시대에서는 결국엔 접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2차전지 쪽도 삼성 SDI, 아이테크놀로지 뭐 다 상승했고 이노베이션도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참 앞으로 세상이 바뀔 것 같고 그럴 때 또 투자자로서 주식 투자를 또 잘해서 자산도 증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스닥 보시면은 ENF 테크놀로지 계속 좋네요. 진짜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33,450원까지 와서 지난 전고점까지 이제 왔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올라주면 다시 예전의 영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진짜 나락으로 가는 이 2만원 중반대까지 구경하다가 3만원 중반대를 향해서 가는 게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원익도 좀 올랐고 오늘 유일하게 안 오른 게 위코인데 뭐 50원 떨어졌으니까 요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액바 1.3% 윗골이 남기면서 200원 올랐습니다. 뭐 좀 아쉬울 수도 있는 결과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은 진단키트 섹터가 전부 다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휴마시스는 사실 뭐 뉴스를 좀 좋은 뉴스를 막 띄워가지고 뭐 전 세계 최초다 뭐 이런 식으로 오미크론 검출 진단키트 뭐 세계 최초라고 막 엄청 그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급등이 나왔었고요. 휴마시스도 사실은 그 윗꼬리가 길게 이렇게 좀 달렸습니다. 고가가 17%였는데 그래서 휴마시스를 빼고 얘기하면은 유일하게 액바가 또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런 거를 감안하면은 뭐 치료제 이슈도 막 있고 그래도 이렇게 1.3% 상승한 거는 그래도 좀 위안이 되는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액바를 200주 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00주 정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액바를 이렇게 추가 매수한 이유는 그 제가 텔레그램에 아침에 공유 드렸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뭐 국내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 뉴스가 좋은 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조금 내용이 길어서 요거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 일단은 굉장히 지금 공급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수요가 엄청나다 이제 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제가 이걸 다 봐드릴 수는 없고 이 내용 중에 이제 일부를 보시면은 뭐 에보트는 원래 5천만 개를 생산했는데 7천만 개로 뭐 용량을 늘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퀴델도 뭐 그렇다고 하고 액바가 나오는데요. 2,500만 디셈버 그러니까 12월에 2,500만 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추가적으로 뭐 몇 달 안에 4천만 개를 생산 더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 일룸도 뭐 얘기가 좀 나오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는 다 못 담았는데 그 뒤에도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수요가 계속 있다는 얘기고 여기 실제로 숫자로 또 찍어서 나와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12월에 2억 1,600만 개로 올랐다고 합니다. US 프로덕션이 원래 11월에 여기 보시면 노벰버에는 8,100만 개였는데 12월에 2억 1,600만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충분하지 않다. 지금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물론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뭐냐면 좀 그런 우려는 있어요. 뭐냐면 수요가 확 늘었다가 또 올 여름처럼 갑자기 또 확 줄어버리면은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나오긴 하고 저도 그게 일단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이 뉴스로 봤을 때 이 현재 상황,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은 2021년 4분기 실적만큼은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액세스바이오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액바가 시총이 한 5,600억 정도 이제 되는데요. 5,600억 정도 되는데 올해 분기 실적을 보시면 이미 1분기, 2분기, 3분기를 합쳐보면은 영업이익이 한 1,7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3분기까지.
그래서 4분기에 뭐 그냥 조금 좋게 생각을 해서 만약에 1300억 정도 나온다 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3000억입니다. 영업이익 3000억 정도 수준, 뭐 그 근처 나온다라고 하면은 3000억 수준이라고 조금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면 시총이 5600억인데 영업이익이 3000억. 물론 피크아웃 우려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는 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너무 저평가가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판단은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개미가 더 꼬이니 많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냥 이건 그냥 제가 뉴스에 기반해서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매매는 각자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퀴델은 급락을 했습니다. 17.35%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왜 퀴델은 이렇게 급락을 했느냐? 내용을 보시면 퀴델이 체외 진단 회사를 60억 달러에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60억 달러면 뭐 거의 뭐 7조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7조를 주고, 물론 7조를 주고 살 수도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뭐 더 큰 그림을 보는 걸 수 있어요. 지금 왜냐면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더 큰 그림을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7조나 주고 진단키트 업체를 또 사? 이런 생각에 급락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걸 싸게 산 것도 아니고 25%나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진단키트 회사들이 호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고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거에 25% 프리미엄을 더 줬다? 이거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 거기다가 똑같은 진단키트 업체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급락을 했습니다. 7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뭐 우리나라 증시 보면은 뭐 원익 같은 경우 이런 괜찮은 반도체 장비 회사가 2조입니다. 2조. 이런 게 2조고, 뭐 현대중공업이 8조입니다. 8조. 7조가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걸로 또 진단키트 업체를 샀습니다. 그럴 바에는 저라면은 그냥 5천억 주고 액세스바이오 사면 될 것 같은데요. 5천억 주고 액바 사면 될 거를 왜 힘들게 7조나 주고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한 거고요. 그걸로 근데 그냥 희망회로를 돌려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주주 입장에서 희망회로를 돌려보면 퀴델도 나름 경영진이 있을 거고, 나름 뭐 이사회를 열어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지고 또 샀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단키트 시장을, 뭐 코로나뿐 아니고 이런 진단키트 시장 자체를 좋게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전망 자체가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인수하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시장 자체가 좀 커지기를 좀 바라봅니다. 뭐 진단키트 관련된 보고서 같은 걸 보면은 진단키트 시장은 다 커진다고 나옵니다. 근데 뭐 그런 보고서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보유 종목들 보시면 미코가 오늘 좀 하락을 했지만 어쨌든 플러스고요. 원익 마이너스 1%까지 왔습니다. 진짜 기다리면 되죠. 진짜 제가 맨날 뭐 똑같은 앵무새처럼 얘기하지만 진짜 괜찮은 회사는 기다리면 됩니다. 마이너스 1.8%, ENF 마이너스 4%, 진짜 거의 다 왔습니다. 액바 오늘 추가 매수해서 1500주 됐고요. 원금 기준으로 한 2400, 2500 정도 되는데 마이너스 5%까지 왔고요. CS 마이너스 7%, 그래서 다 마이너스 10% 이내로 안정적으로 돌아와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계좌도 뭐 괜찮습니다. 오늘 이노베이션 좀 올라줘가지고 마이너스 5% 정도고, 하나금융지준 플러스 뭐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그냥 홀딩 하고 있고요. 우량주 계좌 보시면은 NH 계속 뭐 그 자리에 있네요. 근데 KT가 플러스로 왔습니다. 이게 비중이 크다 보니까 한 1%만 올랐는데도 60만원 수익이네요. 그래서 요거 일단은 한 5% 갈 때까지는 조금 홀딩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배당이 5% 이상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고, 이건 본전 수준 왔고 나머지도 다 괜찮고요. 포스코만 좀 매수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 냅둬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근데 마이너스 있는 종목 개수가 많긴 한데 따져보면 여기 마이너스 3%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4%기 때문에 대충 한 마이너스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연말 연초 랠리 한두 번만 나와주면 충분히 회복 가능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또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았는데요. 조금 뭐 멀리 나가긴 좀 부담되시겠지만
그래도 가까운 지인들이나 가족분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